안녕하세요.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다시 영끌하고 비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 갚기가 주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빚만 없어도 중산층입니다. 빚만 없어도. 아예 빚도 없는데 돈도 없다. 그래도 중산층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빚이 없으면 매달 매달 쪼들리면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흑자 가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삶이 이제 엉망인 거죠. 매일 이제 위축되고 남의 눈치 보면서 신경 쓰면서 산다라는 거죠. 빚이 없으면 중간인 상태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계에 몰리면 숨어버리고 싶고 인생을 그만하고 싶고 이런 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시절을 겪고 매몰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껴도 버텨야 됩니다. 쉽게만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함부로 빚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한국은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왜냐? 빚 때문이죠. 빚. 분양받은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무이자로 하고 잔금 치를 때 되면 세입자 들여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연체이자 내야 되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거죠. 게다가 집값까지 떨어지면요. 이제 사면초가 되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미쳐서 날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지금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못 다닌다라는 겁니다. 참 사는 걸 무리하고 재미없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는 다이나믹하고 재밌죠. 그렇지만 우리네 삶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혈압의 당뇨에 그냥 미칩니다. 앞으로 우리는 빚이 없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면 부채상환 못하고 연체되면 차압당하고 쫓겨납니다. 우리네 삶이 점점 어렵습니다. 남들도 다 빚지고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집이나 주식에 눈 돌리고 빚진 이들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학살을 당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냥 공공기관을 전부 다 민영화시킬 수작입니다. 국민들 신경 안 쓰죠. 업계와 관료들이 국민들을 피 빨아먹는 피라미드입니다. 네. 앞으로 묻지마 범죄, 강력 범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할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원금 이자 부담 때문에 인심이 마르고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더 험악해질 겁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모습들이 넘치고 실업자가 넘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사라고 주식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놈들 전부 다 뭡니까? 쓰레기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지금도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부동산이 감가상각이 되고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부동산 팔아먹는 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한번 비싸게 잘못 사면 평생 빚 갚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빚 갚는 게 최우선이고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임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사라, 주식 사라 이런 농간에 넘어가면 끝납니다. 자기 돈 없이 아파트 사겠다고 뛰어드는 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진짜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빚쟁이들이 빚쟁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불나방처럼 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든 거죠.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자기 몸이 불타고 있는 거죠. 지금 2030들 중에 상당수가 노예로 이미 걸려들었습니다. 이미. 충격이죠. 2023년, 24년, 25년, 26년 금융권들이 노예들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팔 내놔라, 다리 내놔라, 장기 내놔라. 뜯어갈 수 있는 거 다 뜯어가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극빈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겠습니까? 안 좋을 때가 올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통장 잔고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고통을 견디려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무소유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와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극빈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앞으로의 그 경제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빚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빚진 사람들이 대거 몰락할 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각종 강력 범죄가 한국에서도 벌어집니다. 왜겠습니까? 왜? 돈 때문이죠. 과거에는 빚잔치라고 해가지고 얼마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다 넘기고 빚을 청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파산 아무나 해줄까요? 아닙니다. 갈수록 더 깐깐해집니다. 병 없고 빚만 없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빚이 없으면 위기도 없다라고 하는 서양 격언도 있죠. 앞으로는 빚이 없어야 살아남습니다. 빚이 있으면 제대로 못 살 것 같다, 못 산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참 제가 주저리 말씀을 드렸지만 빚은 매우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만들었습니다. 빚을 내면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은 낮고 빚이 많으면 이제 가정불화가 이제 심해지는 거죠. 가정불화의 8, 90%가 뭡니까? 가난이고 빈곤이고 부채 때문입니다. 돈 잘 벌고 무난하게 사는 가정에는 웃음소리밖에 없지만 소득이 낮고 빚이 많으면 불화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물가 오르고 살아가는 삶도 씁쓸해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목숨줄이고 우리의 생명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하고 절약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갖춰야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돈 말고 함부로 빌려서 남의 돈으로 뭘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의 돈 쓰기 좋아하면 금세 노예가 된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